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사랑하는 남편, 귀여운 2살배기 아들과 살고 있는 워킹맘이에요.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 집에서 어마무시한 일들이 있었는데 이제야 좀 진정되고 이렇게 사연 살롱을 보낼 글을 끄적일 여유가 되네요. 제 이야기를 다 듣고 나시면 유명한 영화 한 편이 떠오르실 거예요. 모두 같은 생각인지 잠시 후에 알아볼게요. 저와 남편은 동갑내기 커플로 결혼한 지 4년 차예요. 무난하고 무던한 남편과 연애 때부터 이 남자랑은 결혼하겠다 싶었는데 정말 그 말대로 되었어요. 성격은 무던하지만 자기 일에 있어서는 적극적이고 전투적인 남편의 상반되는 모습에 아주 큰 매력을 느꼈었어요. 그리고 그 모습은 저와도 많이 닮아 있었죠. 사실 저는 남편을 만나기 전까지 커리어에 거의 목숨을 걸고 사는 여자였어요. 워낙 일욕심이 많기도 했고 인정 욕구가 강한 편이었거든요. 저는 매사 최선을 다해 성과를 이뤄내고는 했었죠. 그래서 30대 초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회사에서 연봉 1억을 약속받고 일을 하고 있었죠. 부모님은 두 분 다 일 때문에 싱가포르에 거주하셨는데 저 혼자 있어도 잘해내야 한다는 생각에 더 억척같이 일을 했던 것 같아요. 남편은 한 스타트업 회사를 꾸려나가고 있었어요. 당장 엄청난 성과가 보이는 것은 아니었지만 아이디어도 넘쳐나고 자신감이 있어 나쁘지 않은 성적을 내는 중이었죠. 남편은 저보다 급여가 조금 적었어요. 하지만 제가 워낙 탄탄대로를 걷고 있어 그런 것쯤은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남편 역시 자격지심을 갖는 사람도 아니었고요. 그렇게 아주 부유하게는 아니지만 저희 둘은 그럭저럭 나쁘지 않은 생활을 즐기고 있었죠. 저희 형편이 조금 더 여유로울 수 있었던 이유는 저희 친정이나 남편의 시댁 쪽이 아버님들이 다 현업에서 활발히 활동하시고 계셔서 용돈이라든가 명절 때 드리는 현금 선물은 일절 받지 않으셨거든요. 오히려 두 집 모두 노후 계획까지 든든하게 되어 있는 편이라 저희에게 뭐라도 더 해주고 싶어 하셨어요. 어렵게 결혼 생활을 시작하는 부부들에 비해 정말 너무 감사한 일이었죠. 시아버지는 한 식품 공장을 운영하셨어요. 시아버지도 하시는 일을 좋아해 집에 계시는 시간보다 출장을 다니시는 시간이 훨씬 많았어요. 시아버지는 시도 때도 없이 지방으로 가셔서 사실 여태껏 뵌 날보다 못 뵌 날이 더 많을 정도였죠. 그나마 유일하게 교류가 있던 시댁 식구는 시어머니였어요. 그마저 시어머니도 엄청 살갑게 가까운 사이는 아니었지만 말이에요. 사실 시어머니는 제 남편의 친엄마가 아니었어요. 남편이 워낙 어릴 때 두 분이 이혼하셔서 친모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랐다고 하더군요. 그러다 13년 전 시아버지가 지금의 시어머니를 만나 재혼을 하게 된 것이고요. 시아버지와 시어머니의 나이 차이는 12살이 넘어 재혼할 당시에 사람들 입방아에 많이 오르내렸다고 해요. 하지만 시어머니가 오히려 더 필사적으로 매달려 재혼하게 되었고 지금까지 오게 된 것이었죠. 재혼은 했지만 계모이기도 하고 특별한 교류도 있는 편이 아니라서 남편과 시어머니는 애틋한 모자관계처럼 보이지는 않았어요. 그렇다고 특별히 불편하거나 나쁜 사이도 아니었고요. 그냥 적당한 거리를 두고 적당한 만남을 유지하는 그런 정도의 사이였어요. 저와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서로의 기념일이나 챙겨야 할 날에는 잊지 않고 안부를 전했어요. 다른 친구들은 시어머니가 엄청 간섭을 한다. 남편보다 더 바가지를 긁는다.
이것저것 트집을 잡는다 등등 투덜댔지만 저는 반대로 시어머니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며 서로의 적정선을 넘지 않아 불편할 것도 전혀 없었어요. 이렇게 저는 제 결혼 생활에 매우 만족하고 있었어요. 자기야, 나 할 말 있어. 뭔데? 다 들어줄게, 해봐. 자기가 들으면 너무 놀랄 것 같은데? 이혼하자란 소리만 빼고 다 해도 돼. 나 아기 가졌어. 뭐? 정말이야? 어느 날 저희 부부에게도 소중한 생명이 찾아와 주었어요. 계획한 임신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완전 딩크주의도 아니었기 때문에 아이가 와준 것 자체를 감사하고 축복으로 받아들이기로 했죠. 저는 워낙 일에 미쳐서 사는 사람이었기에 아이가 생겨도 그러면 어떡하지 하고 고민을 했었는데 다 기우였어요. 제 뱃속에 아이가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저는 회사와 협의해 일을 대폭 줄였고 최대한 마무리가 깔끔한 일들만 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하지만 회사에서도 제게 원하는 것은 있었죠. 라니 씨가 출산을 하고 회사에 꼭 돌아와 주겠다는 약속만 해준다면 원하는 대로 해줄게요. 저희는 라니 씨의 능력을 정말 높이 사고 있어요. 집에서 아이 키운다는 것을 얕보는 게 아니라 라니 씨처럼 똑똑한 사람들이 사회에서 활발하게 활동해 주어야 경제가 돌아가고 발전이 되는 거예요. 회사분들은 제게 듣기 좋은 말만 해주셨지만 실제로 회사에서는 저를 놓치기 싫어했어요. 저 역시 편의를 많이 봐준 회사에 고마워 출산 후 회복이 되는 대로 다시 복직하겠다며 약속을 했죠. 출산한 여자들이 걱정하는 경력 단절은 사실상 제게는 애초에 없었기 때문에 스스로 너무 행운아라고 생각했어요. 제 임신 소식을 양가에 알리자 많은 축하가 쏟아졌어요. 엄마, 나 임신했어. 10주 됐대. 어머, 라니야. 우리 딸이 엄마가 된다니. 이렇게 좋은 소식이 있을 때 엄마랑 아빠가 옆에 없어서 미안해. 아니야, 그런 말 하지 마. 그래도 너무 미안해서 너무 좋은데 미안하기도 하고. 엄마 울지 마. 나도 눈물 나잖아. 저희 부모님은 완전히 축제 분위기였고 당장이라도 비행기를 끊고 한국에 들어오시겠다는 것을 제가 겨우 말렸죠. 남편이 시아버지에게 손주가 생겼다고 말했고 저는 처음으로 시아버지께 문자를 받아봤어요. 임신 축하한다. 항상 몸 생각하고 건강 잘 챙겨야 한다. 필요한 것 있으면 언제든 이야기하고. 저는 시아버지의 문자를 받고 피식 웃었어요. 자기야, 문자만 봐도 아버님인 줄 다 알겠다. 그렇게 무뚝뚝한 분이 하실 수 있는 표현을 최대한 다 해주셨네. 그러게 말이야. 난 여태까지 살면서 아버지한테 문자 한번 받아본 적 없는데. 영광이네. 어머님한테도 말씀드렸어? 전화를 안 받으시길래 메시지 남겨놨어. 잘했어. 얼마 후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걸려왔어요. 전화를 받자마자 아주 살가운 목소리로 축하를 해주시더군요. 어머머, 우리 며느리가 임신을 했구나. 세상에, 너무너무 축하해. 입덧은 없니? 다른데 불편한 곳은 없고? 저의 임신을 축하해주는 시어머니가 뜻밖에도 너무 상기된 채로 이것저것 질문도 해주고 챙겨주려는 모습이 보여서 내심 놀랐어요. 사실 속으로 그렇게까지 챙겨주실 거라고는 전혀 예상도 못했거든요. 뭐부터 사야 되지? 임부복? 임신부 속옷? 허리도 많이 아픈데 편한 등받이 쿠션도 필요하겠네. 아, 어머니, 저 아직 임신 초기라서 그런 것들 급하게 필요하지는 않아요. 때 돼서 필요하면 제가 구매할게요. 그래도 저 생각해서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우, 라니 너는 내 며느리가 왜 이렇게 거리감이 깨구니? 친정 부모님도 다 여기 안 계시니까 내가 잘 챙겨줄게. 필요한 것 있거나 먹고 싶은 것 있으면 언제든지 말해. 알았지? 저는 통화를 마친 후 남편에게 의아한 얼굴로 물었어요. 어머니가 생각보다 훨씬 내가 임신한 걸 반기시네? 그동안 내가 너무 멀게만 느꼈나? 이렇게 따뜻하고 좋은 분인데. 그러게, 나도 옆에서 들었는데 목소리가 완전 다르던데? 진짜 좋아서 하시는 말 같았어. 이제 어머니랑 좀 친하게 잘 지내야겠다. 괜히 죄송하네. 다 나 때문이지 뭐. 자기가 미안하긴. 남편은 자신이 계모인 시어머니에게 살갑고 친아들처럼 대하지 못해 저까지 친해질 수 있는 기회가 애초에 없었던 것 같다며 미안해하더군요. 그만큼 시어머니의 엄청난 축하는 저희 부부에게 이상하리만큼 어색한 일이었어요. 그 후 저는 최소한의 일만 하고 나머지 시간에 임신과 출산, 육아에 대해 정보를 알아보러 다녔어요. 제가 모르는 것들이 정말 많더군요. 두렵기도 했지만 신기하기도 했어요. 필요한 구매 목록들도 작성하고 아기를 위한 방을 어떻게 꾸밀까 이것저것 생각도 했어요. 그때 마침 전화가 울렸어요. 어머님, 아침부터 어쩐 일이세요?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이제 홀몸도 아닌데 잠은 잘 잤는지 밥은 잘 먹었는지 궁금해서. 아, 네. 이렇게까지 생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필요한 것들은 사고 있니? 아, 마침 목록 정리하고 있었어요. 지금 필요한 거랑 나중에 필요한 것들 추려서 사려고요. 아우, 역시 라니 넌 어쩜 하는 일마다 그렇게 똑부러지고 흠잡을 데가 없니? 며느리 하나는 정말 잘 얻었어 내가. 아침부터 과한 시어머니의 칭찬이 너무 낯설어 몸둘 바를 모르겠더군요. 그런데 라니야, 내가 부탁 하나만 해도 될까? 말씀하세요. 너 필요한 거 사면서 똑같은 걸로 하나씩만 더 사줄 수 있니? 돈은 내가 나중에 한 번에 줄게. 똑같은 걸로요? 속옷이면 속옷, 아기 손수건이면 손수건, 아기 가구면 가구, 뭐든 너 사는 거 그냥 하나씩만 더 사다오. 저는 흠칫 놀라며 물었어요. 혹시 어머님도 임신을... 아우, 망측해라. 이 나이에 무슨 임신이니? 너희 시아버지 지금 출장 가서 얼굴 못 본 지도 한 세월인데. 저야말로 깜짝 놀랐어요. 내 친구 딸도 마침 너랑 비슷하게 임신을 했는데 내 친구는 아파서 누워있고 남편 없는 미혼모라서 임산부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 어릴 때부터 봐오던 내 친조카 같은 애인데 그냥 보고만 있자니 마음에 영 걸려서 말이야. 엄마 친구로서 이렇게라도 좀 도와주고 싶어서. 그런데 내가 애를 낳아본 적이 있어야 말이지. 뭐가 필요한지도 잘 모르겠고 요즘 뭐가 다양하던데. 너도 마침 임신을 했으니 이것저것 필요한 것들 알아보겠다 싶어서 부탁하는 거야. 좀 해줄 수 있지? 네, 그런 부탁이라면 해드려야죠. 미혼모면 외롭고 힘들 텐데. 어머님이 이렇게까지 도와주신다니 다행이네요. 제가 사면서 같은 걸로 하나씩 살게요. 혹시 지금 입는 옷이나 속옷 사이즈 알고 계신 거 있으세요? 너랑 똑같아. 키도 비슷하고 몸매도 아주 비슷해. 그러니까 네가 사는 거 맞춰서 똑같이 사주면 될 거야. 그리고 아기 성별은 아직 모르지만 걔는 파란색이니 분홍색이니 상관없는 애니까 그냥 아무거나 사다 주렴. 전화를 마치고 저는 오히려 시어머니를 다시 보게 되었어요. 어려운 상황에 있는 당신 친구와 그 딸, 뱃속의 아이까지 이렇게 챙겨주는 모습이 대단하다고 생각 들었거든요. 그때부터 저는 어머님과 자주 연락을 하게 되었어요.
필요한 것들을 사서 배송을 시키고 전화를 알려주고 다음에 또 필요한 것들을 주문받고는 했으니까요. 번거롭지는 않았어요. 어차피 제가 사는 거 똑같이 2개씩 사면 됐으니까요. 집에 육아 아이템들이 점점 쌓여갔고 정말 엄마가 되는구나 싶었어요. 하루는 친정엄마와 아빠가 싱가포르에서 잠시 귀국을 하셨어요. 제가 엄마가 되고 나니 묘한 감정이 들어 친정엄마 얼굴을 보자마자 눈물이 터지더군요. 우리 딸 고생 많았어. 많이 보고 싶었지? 엄마랑 아빠 너무 보고 싶었어. 배가 그래도 얼추 나왔네. 기특하다 우리 라니. 부모님이 한국에 머무르는 시간은 얼마 되지 않았어요. 너무 안타까웠죠. 그래도 부모님은 큰 캐리어에 가득 선물을 담아오셨어요. 뭘 이렇게 많이 가져왔어. 싱가포르 물가도 비싼데. 이거 임산부를 위한 영양제라는 게 꼭 먹어봐. 다 유기농 재료로만 만든 거라 너무 좋대. 그리고 이건 구서방 주고 여기 이것들은 시부모님 가져다 드려. 이렇게나 많이? 엄마랑 아빠 한국에 없는데 그 어르신들이 너 잘 챙겨주실 거 아니야. 감사하니까 많이 가져다 드려. 저를 위해 시댁에 선물을 가져온 엄마 앞에서 오히려 제가 심부름 부탁을 하고 있다는 말을 차마 하지는 못했어요. 부모님이 싱가포르로 돌아가시고 저는 시어머니에게 계속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퇴근길에 잠깐 시댁을 들려서 선물을 드리고 가려고 했죠. 어머님 집에 안 계시나? 어머님! 그때 부엌 쪽에서 드런드런 이야기 소리가 들려 가보니 시어머니와 한 젊은 여자가 과일을 먹으며 담소를 나누고 있더군요. 저를 발견한 시어머니는 깜짝 놀라며 어머 라니야, 이 시간에 여긴 어쩐 일이니? 시어머니와 젊은 여자는 너무 당황한 표정으로 어버버 있더군요. 드릴 것 있는데 전화도 안 받으시고 해서 그냥 직접 왔어요. 옆에 저분은 누구세요? 아, 여기는 내가 전에 얘기한 내 친구 딸 임신했다는 애 있잖아. 계속 혼자 있다 그래서 집으로 불러서 뭐 좀 먹이고 그랬어. 아, 그러셨구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겨우 인사를 하는 젊은 여자는 20대 초중반 정도 되어 보이는 앳된 얼굴이었어요. 저와 비슷한 체구에 임신한 배까지 비슷하니 기분이 이상하더군요. 이거 저희 부모님이 가져다 드리라고 주셨어요. 잠깐 들렀다 가신 거라 인사도 못 드리고 간다고. 죄송하다고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아, 사부인도 참 뭘 이런 걸. 고맙다라니야. 시어머니는 정말 오랜만에 임신한 며느리가 선물까지 들고 방문했는데 앉아서 과일 좀 먹고 가라는 권유 한번 하지 않더군요. 저는 어린 임산부가 있어서 괜히 불편할까봐 그런가 보다 하고 인사를 하고 시댁에서 나왔어요. 오면서 계속 그 젊은 여자가 생각이 나더군요. 어쩌다 남편 없이 혼자 애를 낳게 됐을까? 사정은 너무 안타깝네. 그러고 보니 그동안 내가 산 거 다 저분한테 간 건데 아무도 고맙다는 말도 안 해주네. 혼자 서운한 마음을 삼키고 집에 돌아왔어요. 남편에게 말할까 싶었지만 괜히 일만 커질까 가만히 있었죠. 자기야, 다음 주에 아버지 출장 끝나고 오시면 같이 식사 한번 하자 그러시네. 진짜? 아버님 도대체 얼마 만에 뵙는 거야. 누가 보면 해외 사시는 줄 알겠어. 꼭 자기가 있어야 공장이 돌아간다나 뭐라나. 아휴, 전형적인 꼰대시지 뭐. 그래도 간만에 얼굴 뵙겠네. 나 임신하고 처음 뵙는 것 같은데? 벌써 그렇게 됐나?
아버지도 진짜 너무하시네. 며느리한테 무심하네. 그렇게 오랜만에 시아버지 시어머니 우리 부부까지 둘러앉아 식사하는 자리가 마련되었어요. 아버님, 진짜 너무 오랜만이에요. 왜 그렇게 출장을 많이 가세요? 이 나이에 바쁘다는 건 좋은 거지. 라니 건강은 괜찮니? 아기도 건강하고? 네, 둘 다 건강하대요. 참, 아들이라고 성별 나왔어요. 그래, 축하한다. 남자애는 에너지가 넘칠 텐데 성진이가 라니 많이 도와줘야겠구나. 걱정 마세요. 당연히 도와줘야죠. 다들 제 뱃속의 아기 얘기로 하하호호 즐거운데 유독 시어머니만 얼굴이 어둡더군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많이 드시지도 않고. 난 괜찮아. 근데 이거 남는 거면 싸달라고 할까? 뭔 소리야. 지금 애들 잘 먹고 있는데 뭘 싸달라고 해. 오랜만에 보면서 왜 이렇게 주접을 떨어. 주접이라뇨. 당신이야말로 오랜만에 보는데 무슨 말을 그렇게 심하게 해요. 내가 새 걸로 다시 시켜달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먹다 남는 것 같으니까 좀 싸가겠다는 건데 뭐가 그렇게 불만이에요? 당신이 언제부터 이렇게 알뜰살뜰했다 그래? 어머머, 이 양반이? 그럼 내가 뭐 돈을 펑펑 쓰고 다녔어요? 내가 멀리 있어서 말 안 하려고 그랬는데 요즘 카드값이 왜 그렇게 많이 나와? 도대체 뭘 하고 다니는 거야? 당신 카드 명세서 아직 받고 있어요? 그거 나로 돌려달라니까. 당신 폰으로 돌리려고 그랬는데 뭐가 자꾸 긁혀서 궁금해서 그냥 냅뒀어. 이름도 어려운 무슨 그런 데서 뭘 사서 나르는 거야? 참나, 그동안 내가 카드 쓰는 거 은큼하게 다 보고 있었다는 거네. 그리고 막말로 당신 돈 그 정도 보는데 안 사람인 내가 용돈도 못 써요? 내가 언제 돈 쓰는 걸로 뭐라 그랬어? 원래 한 달에 500만 원 갖고 충분하다더니 요즘은 아주 1000만 원 넘기는 게 우습더만. 갑자기 무슨 돈을 이렇게 써대는 거냐는 말이야. 필요하니까 쓰죠. 나 집에 혼자 냅두고 여기저기 신나게 출장이나 다니면서 내가 그런 돈도 못 쓰면 뭔 재미로 살아요? 난 애도 낳아본 적 없는 초혼인데 장성한 아들까지 있는 당신이랑 결혼했으면 그 정도는 나한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 아직 50살도 안 됐다고요. 왜 말이 또 거기로 튀어? 어린 나이에 나이 많고 아들까지 있는 당신한테 시집 왔으면 더 펑펑 쓰라고 가져다 주지는 못할 망정 카드값 좀 많이 나왔다고 애들 앞에서 이렇게 날 타박해요? 어머니, 진정하세요. 두 분도 오랜만에 만나시잖아요. 갑자기 불붙은 시부모님의 말싸움에 저와 남편은 어쩔 줄 몰라 했어요. 게다가 다들 너무 오랜만에 모인 자리인데 불편한 느낌이 가시질 않았어요. 결국 제대로 식사도 못하고 어영부영 끝났고 시아버지는 그날 바로 지방에 다시 내려가셨다고 하더군요. 시어머니가 쓰는 돈에 대해서 여태껏 한 번도 뭐라 말한 적 없는 시아버지가 저렇게 대놓고 화를 낼 정도면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궁금하기도 했어요. 말싸움 중에 들렸던 500만 원과 1000만 원, 2배가 넘는 돈인데 시어머니는 그 돈을 갑자기 어디에 그렇게 쓰고 다녔던 걸까? 시간이 점점 흘러 저는 막달이 되었고 하루하루 긴장되더군요. 어느 날 시어머니에게 연락이 왔어요. 라니야, 혹시 아기 낳고 산후조리원 갈 거니? 네, 성진 씨랑 지난번에 가서 예약했어요. 그래? 얼마니? 2주에 600만 원이요. 네? 600만 원? 그것도 고작 2주에? 요즘 산후조리원 거의 다 비슷해요. 라니야, 너 거기 가지 말고 집에 있어. 내가 산후조리 아주 잘해줄게. 네? 어머님이요? 아니에요. 그냥 조리원에 갈게요. 600만 원이 어디 애 이름이니? 내가 딱 절반만 받고 완전 초호화 고급 럭셔리 산후조리 해줄게. 나한테 300만 원만 줘.
저는 너무 곤란했어요. 솔직히 600만 원이 제가 감당 못할 정도의 금액도 아니었거든요. 게다가 시어머니한테 산후조리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생각만 해도 너무 불편한데 어떻게든 거절하고 싶었어요. 어머니, 저 진짜 괜찮아요. 조리원에 있는 게 마음 편할 것 같아요. 내가 사돈어른 보기 민망해서 그런다. 친정엄마도 해외에 계시고 그렇다고 나도 일하는 시어머니가 아닌데 당연히 제일 편한 자기 집에서 산후조리를 해줘야지. 이래야 내가 사돈을 뵐 면목도 생기고 하지. 라니 너 나 요리 잘하는 거 알지? 너 아기 낳으면 해주려고 산모를 위한 식단이라는 책도 다 정독하고 동영상도 몇 번이나 돌려봤어. 집에서 내가 정말 잘해줄게. 시어머니와 설전이 오갔지만 결국 제가 지고 말았어요. 제가 집에서 시어머니한테 산후조리를 받아야 하는 온갖 이유를 다 꺼내서 준비한 듯 하더군요. 처음에는 막연하게 불편한 부분만 생각했던 저도 점점 시어머니의 정성이 고마워서라도 그 말대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에게도 말하니 껄끄러워하는 모습이 역력했지만 어쩔 수 없이 산후조리원 예약을 취소하고 집에서 시어머니에게 받기로 했죠. 시어머니는 출산 예정일 열흘 전부터 짐을 싸갖고 와서 저희 집에서 함께 지내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는 정말 말한 대로 매 끼니를 정성 들여 차려주셨어요. 그 상을 보자 괜히 불편할까 거절부터 하려 했던 제 스스로가 밉기까지 하더군요. 라니야, 많이 먹어. 우리 손주도 얼른 나와서 할머니랑 만나자. 식사는 물론 아로마 오일까지 동원해 산전 마사지도 해주더군요. 어머니, 아무래도 어머니한테 마사지까지 받는 건 좀... 가만히 있어. 어렵게 생각하지 말래도. 그리고 내가 뭐 공짜로 너한테 이렇게 해주니? 나도 300만 원이나 받고 하는 건데 이 정도는 기본이지. 우리가 무슨 남도 아니고. 아기 낳을 때 힘 많이 줘서 쥐날 수도 있으니까 부위별로 다 이렇게 근육 부드럽게 풀어줘야 좋아. 어때? 시원하지? 며칠 후 진통이 시작되었고 저는 아들 혁우를 낳았어요. 제 아이를 마주한다는 것은 정말 말할 수 없는 기쁨이더군요. 아이를 낳고 병원에서의 짧은 시간을 보내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시어머니는 신주단지 모시듯 혁우를 품에 안고 예뻐해 주더군요. 그 모습을 보니 그동안 시어머니를 오해했던 제가 죄스럽게까지 했어요. 시어머니와 한 집에 살면서 본격적인 산후조리 및 육아가 시작되었고 우려와는 다르게 제법 무난하게 흘러가고 있었어요. 시어머니께는 300만 원을 온전히 월급으로 드리고 식비나 생활비 등을 따로 충당할 수 있는 카드를 한 장 더 드렸어요. 저와 남편, 시어머니의 식비와 생활용품비, 그리고 아이 기저귀 분유값 등 한 달에 200만 원에서 250만 원 정도가 나오더군요. 그 정도면 제가 생각한 정도이기도 하고 오히려 알뜰살뜰 해주신다는 느낌도 받아 월급에 더 챙겨드리는 달도 많았어요. 문제는 제가 복직을 하면서 생겼어요. 출산 후 회사는 저의 몸 상태를 묻는 척 계속 복직을 재촉했어요. 사실 저도 일이 하고 싶어 슬슬 몸이 간지럽기도 했고요. 그래서 저는 출산 후 4개월 만에 회사 출근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너무 빨리 회사를 나가게 돼서. 낮에 혼자 혁우 보시는 거 괜찮으세요? 괜찮다마다. 혁우가 워낙 순하잖니. 너는 신경 쓰지 말고 하고 싶은 일 실컷 하고 오렴. 혁우 걱정은 하나도 하지 말고. 저는 진심으로 시어머니에게 감사했어요. 남편의 친모는 아니었지만 오히려 저를 친딸처럼 챙겨주시고 혁우도 진심으로 보살펴 주신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저는 일을 시작한 저를 위해 하루 종일 고생하시는 시어머니에게 200만 원을 더 월급으로 챙겨드리기로 했어요. 당연히 시어머니도 너무 좋아하셨고요. 복직 후 저는 완전 날아다녔어요. 임신 기간 동안 못했던 어려운 업무들을 척척 해나가니 아드레날린이 다 솟는 기분이었어요. 혁우도 너무 예쁘고 사랑스럽지만 나는 아무래도 역시 커리어 우먼이야. 열심히 한 만큼 인정을 받아 임신 전보다 월급도 많이 올라갔어요. 주변에서 칭찬이 마를 날이 없었죠. 그렇게 몇 달을 지나고 났는데 뭔가 이상한 것이 느껴지더군요. 바로 시어머니에게 드린 카드값이 매달 액수를 갱신하면서 이번 달은 630만 원까지 나왔더군요. 시어머니의 월급은 500만 원인데 따로 630만 원이라는 카드값이 나오니 아무리 잘 버는 저도 조금씩 버거워지기 시작했어요. 어머니에게 생활비가 자꾸 느는 것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물어봐야겠더군요. 어머니, 여쭤볼 게 있는데요. 그래. 이번 달에 카드값이 630만 원 나왔더라고요. 그래. 혁우가 갑자기 어른처럼 먹고 그러는 것도 아닌데 불과 몇 개월 사이에 카드값이 너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서요. 혹시 다른 데 사용하신 거 있으세요? 내가? 아니, 못하러. 그냥 매달 좀 그렇게 큰 돈이 나갈 때가 가끔 있네. 이제부터라도 좀 조절해서 쓸게. 저 자세로 나오는 시어머니를 보니 더 이상 물어보기 어렵겠더라고요. 그러다 하루는 혁우가 기어가다 어디에 부딪혔는지 머리에 주먹만한 혹이 나왔더군요. 자기야, 아무래도 집에 CCTV를 좀 설치해야겠어. 나름 아기 기어다니면서 부딪히지 않게 다 치운다고 했는데 우리가 안 보이는 곳에서 자꾸 저렇게 다쳐오잖아. 그래, 그럼 방마다 놓지 뭐. 그렇게 저희는 온 집안에 CCTV를 설치했어요. 시어머니께 설치했다고 말을 했지만 제대로 들으신 건지 알겠다라는 말로 넘기시더군요. 다행히 기분 나빠하시지 않는 것 같아 한 걱정 놓게 되었어요. 그렇게 저와 남편은 각자 다시 열심히 일을 했고 평온한 날들이 계속되는 듯 싶었어요. 하지만 다음 달, 그 다음 달도 여지없이 카드값이 600만 원을 넘어 700만 원까지 나오더군요. 핸드폰에 뜨는 카드 사용 내역서를 봐도 모두 제가 아는 식자재 가게, 식당, 온라인 쇼핑몰 등이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어요. 답답하기만 했어요. 저는 혹시 시어머니가 우리가 모르는 방법으로 돈을 따로 쓰고 있으신 것은 아닐까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회사에서 집안의 CCTV를 돌려보게 되었어요. 이제는 시어머니에 대한 믿음도 있었고 최근 혁우도 크게 다친 일이 없어서 따로 보지는 않았는데 어마무시한 카드값이 결국 제 발목을 잡더군요. 이게 누구야? 이 아이는 또 누구야? CCTV에는 시어머니와 혁우 말고도 다른 사람이 잡히더군요. 그것도 저희가 평일에 출근을 하면 30분 후 들어왔다가 하루 종일 집에 머무르고 저희 퇴근 전에 시간을 맞춰 나가더군요. 매일매일 말이죠. 과거 CCTV까지 다 보니 설치하고 바로 다른 사람이 집에 드나들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 전부터였다는 거죠. 화질이 좋은 편은 아니라 긴가민가 했는데 혁우가 아닌 또 다른 아이를 안고 있는 여자는 바로 예전 시댁에서 봤던 젊은 임산부였죠. 저 사람이 왜 우리 집에 계속 왔다 갔다 한 거지? 그것도 아이까지 데리고? 머릿속에 물음표만 가득했어요. 저는 그날 저녁에 남편에게 CCTV를 보여주며 예전에 시댁에 우연히 들렀을 때 젊은 여자를 만났던 이야기까지 모두 털어놓았어요. 그때 어머니가 병원에 누워있는 친구 딸인데
미혼모에다 챙겨줄 사람이 없다고 너무 안쓰럽게 얘기하셨었거든. 그래서 내가 필요한 것들이나 혁우 용품들도 꼭 2개씩 사서 그쪽으로 배달시키고는 했었는데, 그러고 보니 그동안 샀던 물건값 어머니가 아직 안 주셨네. 나도 깜빡하고 있었다. 나도 처음 보는 여자인데, 나도 모르는 여자야. 자기도 혼자 그런 얘기 담고 있어서 힘들었겠네. 그냥 딱한 사정이 있는 애기 엄마인데 잘 모르는 내가 그에 대해서 떠들고 다니기도 뭐하고. 어머니도 워낙 조심스럽게 말씀하셔서 나도 최대한 조용히 하고 있었지. CCTV를 달아놓고 이제야 보는 우리도 참 어리석다. 그러게 미안. 당신이 뭐가 미안해. 우리 내일 어머니한테 말 안 하고 일찍 집에 와보자. 나 혼자보다는 자기가 같이 있어야 될 것 같아. 그래, 알았어. 다음날 저희는 평소보다 훨씬 이른 3시쯤에 집에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거실에서는 추울 정도로 에어컨을 틀어놓고 널브러져 자는 시어머니와 제 잠옷까지 차져입고 소파에서 편하게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젊은 여자가 있더군요. 혁우와 젊은 여자의 아기는 여기저기 침을 흘리며 기어다니고 있었고요. 혁우야. 라니야, 성진아. 이 시간에 집에 웬일이니? 시어머니는 놀라다 못해 저와 남편을 보고는 말까지 더듬으며 물었어요. 소파에 있던 애기 엄마는 본인이 입고 있는 제 잠옷을 어떻게든 가려보려고 노력하더군요. 어머니, 이 애기 엄마가 지금 왜 여기 있어요? 이 아이도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왜 매일같이 저희 집에 와 있냐고요? 저는 혁우를 들어안고 따지듯이 물었어요. 그게 다른 게 아니라 있잖아. 말을 잇지 못하는 시어머니와 애기 엄마를 앉혀놓고 추궁하기 시작했어요. 저희 엄마한테 너무 뭐라고 하지 마세요. 네? 엄마요? 애기 엄마는 시어머니를 보고 엄마라고 하며 저희를 원망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보더군요. 결국 시어머니는 모든 것을 실토했고 진실은 기절할 정도로 충격적이었어요. 시아버지와 초혼이고 아이도 없다던 시어머니는 사실은 일찍이 남자가 있었고 그 사이에서 낳은 딸이 있었던 거예요. 나이 차이는 나지만 돈이 조금 있어 보이는 시아버지와 결혼하고 경제적 여유를 누리기 위해 딸이 있는 것까지 숨기고 처녀인 척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딸이 바로 제 잠옷을 입고 있던 애기 엄마이고요. 얘기를 듣고 보니 시어머니와 그 딸의 삶이 참 평행이론 같았어요. 내가 얘를 임신한 게 딱 23살 때였는데 어쩜 얘가 23살에 임신을 한 거야.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었지. 애가 생겼다는 얘기를 듣는데 엄마인 내가 어떻게 매정하게 모른 척 하겠어. 시어머니는 눈물을 철철 흘리며 하소연하듯 말했어요. 그럼 그 전까지는 딸이 어떻게 자라고 있었는지 몰랐던 거예요? 외할머니 손에서 자랐어. 네? 외할머니면 어머님의 엄마? 그럼 지금까지 계속 교류를 하면서 지냈다는 거네요. 자주는 못 만났어. 그냥 용돈 조금씩 보내는 정도였지. 우리 아버지가 벌어다 준 돈으로 말이죠. 화가 잔뜩 난 남편은 시어머니를 노려보며 말했어요. 얼마 전에 외할머니가 돌아가셨어. 딸 혼자 살아야 되니까 이것저것 필요한 거 가져다 주고 게다가 임신까지 했으니까 조금 더 신경 써준 거야. 잠깐만요. 얼마 전이라면 아버님이 카드값이 유독 많이 나오기 시작했다고 하신 그쯤인 건가요? 시어머니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전까지는 정말 용돈만 조금 보내준 게 맞아. 그런데 우리 엄마까지 저 세상 간마당에 딸이 안쓰러워서 챙겨준다는 게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어.
그럼 어머니 친구가 병으로 누워있고 그 딸이 임신해서 혼자 지낸다고 하신 게 이 친구였던 거고요? 저한테 임산부가 필요한 용품이랑 아기 것들 하나씩 더 사서 보내달라고 한 것도 다 여기 따님한테 준 것이고요. 그래요. 다른 건 더 묻지 않을게요. 그런데 지금 이 애기 엄마가 매일 왜 제 잠옷을 입고 있는지, 그리고 자기 집처럼 편하게 있었던 것인지는 잘 설명해 주셔야겠네요. 그러고 보니 주방 식탁에 뭔가 가득히 담겨있는 쇼핑백이 보였어요. 안을 들춰보니 저희 집에 있는 반찬, 과일, 심지어 아기 분유와 기저귀까지 들어있더군요. 설명해 주세요. 이게 다 뭔지. 그게 우리 딸도 출산한 게 라니 너랑 한 달도 차이가 안 나. 몸조리도 해야 되고 이것저것 먹고 싶은 거 많다 그래서 내가 딸 것도 하나씩 더 샀었어. 제 카드로요? 시어머니는 상당히 계획적으로 이 모든 판을 짰더군요. 혁우를 임신했을 때 제게 2개씩 구매해달라고 했던 건 기본이고, 출산이 임박해서 조리원에 가지 말고 본인이 집에서 산후조리를 해주겠다고 한 것도 아주 고의적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 명분을 갖고 머무르면서 자기 딸의 산후조리까지 해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저와 남편의 돈으로 말이에요. 너무 기가 막혀 말이 다 안 나오더군요. 여태까지 속인 것 하며 이런 발상을 한 것까지도 화가 나고 속이 끓었죠. 얘가 남자를 잘못 만났어. 미혼모라는 건 진짜야. 지금 그게 중요한가요? 이건 거짓말을 넘어서 사기예요, 사기. 아시겠어요? 할 말을 잃은 시어머니와 애기 엄마는 훌쩍거리며 땅만 보고 있었어요. 다 저 때문이에요. 엄마는 아저씨랑 결혼하고 행복하게 산다고 했었는데 괜히 저 때문에 엄마가 이렇게 곤란해진 거예요. 모녀 사이가 정말 너무 남달라서 눈물이 다 나오네요. 저는 잔뜩 비꼬는 투로 말했어요.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버지한테도 다 말해야지. 다 어리석은 내 잘못인걸. 이렇게 될 줄 모르셨어요? 집에 CCTV 달 거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내가 깜빡하고 잊어버리고 말았지 뭐냐. 잊어버리실 게 따로 있지. 저희 집에서 죄인처럼 나간 모녀는 한동안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시어머니가 시아버지께 사실대로 말한 것 같더군요. 결국 시아버지는 괘씸하다며 이혼을 했고, 요책 배우자라 시어머니는 10원 한 장 못 받고 내쫓기고 말았어요.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아 이런 파국을 맞이하고 만 거예요. 저는 얼마 뒤 시어머니의 딸인 애기 엄마에게 연락을 해서 따로 만났어요. 이름이 뭐예요? 이설인이요. 죄인처럼 고개를 푹 숙인 채 애기 엄마는 제 눈도 잘 못 마주쳤어요. 설인 씨는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젊은데 일 생각 없어요? 할 거예요. 꼭 일할 거예요. 아기 조금 더 크면 무슨 일이든 할 거예요. 그때 제가 흰 봉투를 앞에 내밀며 말했어요. 그래요. 아직 젊으니까 뭐든 도전하고 해봐요. 이거 받아요. 솔직히 설인 씨가 갖고 있는 돈도 빼앗고 싶지만 설인 씨는 미혼모에다 어머님이 위자료 한 푼 못 받고 이혼당하셨잖아요. 그냥 사람 대 사람으로 주는 거예요. 정말 최소한 돈만 넣었으니까 이걸로 어디 단칸방이라도 얻고 젊은 설인 씨가 일 시작해요. 애기 엄마는 너무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랑 엄마가 미우실 텐데 왜 이렇게... 맞아요. 너무 미운데 이 못난 두 어른 때문에 설인 씨 아기한테 무슨 일이라도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알다시피 나도 애 엄마라 아기가 가장 마음에 걸려요. 제 말을 들은 애기 엄마는 펑펑 울며 제 손을 잡고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정신 차리고 열심히 살게요. 이렇게까지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이렇게 하기까지 저도 고민이 참 많았어요. 하지만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 싶기도 하고 사정이 안타까워 3천만 원을 넣어서 건넸어요. 남편은 저보고 속도 좋다며 혀를 찼지만 그냥 그렇게 해야 제 마음도 좀 편해질 것 같았죠. 시아버지는 아직 제가 돈을 건넨 사실을 모르시지만 언젠가는 말씀드려야겠죠. 참,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거 기억나셨나요? 저는 시어머니와 애기 엄마를 보며 약간 기생충이 생각나 소름이 돋았거든요. 은밀하게 남의 집에 기생하는 사람들, 바로 그 모녀였다고 생각해요. 부디 우리와는 악연이었지만 모든 걸 다 품어줄 수 있는 좋은 사람을 만나 새 출발했으면 좋겠네요. 앞으로 저도 더 좋은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면 우리 아들도 더 베품 주고 또 받는 사람이 되겠죠.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주신 모든 분들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